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호입니다. 나이는 45살이죠. 지금은 동네 마트에서 야간 알바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엔 다른 일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날 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마트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업으로 하는 전기수리 일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긴급수리 서비스죠? 사무실 전기가 나가서 혼자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자분 같았는데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계신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서둘러 공구 가방을 챙기고 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도착해보니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간판에는 소형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죠. 사무실 안에서는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리기사님이세요? 네, 이민호입니다. 신고 받고 왔어요. 문이 열리면서 여자분이 나타났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영씨가 안내해주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더니 정전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단 차단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함부로 올리면 안 되죠.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 가끔 전등이 깜빡거리긴 했어요. 아, 그렇다면 배선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전기 판넬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소영 씨는 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죠.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자주 해봐서요. 사실 전기 일은 부업일 뿐이었지만 나름대로 경험이 쌓여 있었거든요. 생계를 위해 배운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문제를 찾는데 30분 정도 걸렸어요. 노후된 콘센트에서 합선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죠. 일단 임시 조치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내일 낮에 전문 업체에서 제대로 점검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오자 소영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는 공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명함을 건네드리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왜 혼자 사무실에 계셨을까요?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네요. 네, 요즘 바빠서요. 혼자 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서. 소영 씨의 말에서 뭔가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소영 씨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소영 씨 생각이 났어요. 이런 늦은 시간까지 혼자 일하는 모습이 왠지 안쓰러웠거든요. 혼자 사는 어려움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또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 어제 그 소영 씨예요. 죄송한데 또 전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젯밤에 임시로만 조치했던 게 다시 문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피곤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게다가 소영 씨 목소리가 많이 걱정스러워 들렸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다시 점검을 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제 발견한 문제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큰 문제네요. 저는 소영 씨에게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건물 전체 배선이 너무 오래돼서 안전에 위험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점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영 씨 얼굴이 걱정스러워졌어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요즘 사업이 쉽지 않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봐서 그 심정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안전한 수준까지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날은 거의 4시간을 작업했어요. 배선을 새로 연결하고 위험한 부분들을 교체했습니다. 작업 중간중간 소영 씨가 차를 타주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혼자 사업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그런 편이죠. 이혼하고 나서 시작한 일이라 모든 게 처음이라서요. 아, 그래서 혼자셨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는 없으세요?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지금 기숙사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주말에만 와요. 소영 씨도 저처럼 아이와 떨어져 지내고 계시는군요. 저도 딸이 하나 있지만 기숙사 학교에 다녀서 자주 못 보거든요. 저도 딸이 있어요. 고3인데 기숙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혼자 계시는군요. 네, 그렇죠.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소영 씨와는 대화가 편했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라서 그런 것 같았어요. 작업을 마치고 나니 오후 2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소영 씨가 점심을 권하시더군요. 이렇게 오래 도와주셨는데 식사라도 같이 해요. 배도 고팠고 소영 씨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처 김밥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어요. 소영 씨가 부동산 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혼자 아이 키우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들려주시더군요. 민호 씨는 전기 일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원래는 다른 일을 했었거든요. 어떤 일이셨는데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일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영 씨의 진솔한 눈빛을 보니 거짓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요리사였습니다. 와, 정말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제 표정을 보고 소영 씨가 화제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손재주가 있으시니까 전기 일도 잘하시는 거겠네요. 음식 만드는 것처럼 전선도 조화가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요즘엔 요리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무심코 그런 말이 나왔네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나서 소영 씨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비용은 어떻게? 이번엔 괜찮습니다. 어차피 부품값만 받으면 되니까요. 사실 부품값도 거의 안 받았어요. 소영 씨가 어려워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혼자 지낸 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소영 씨와 보낸 시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은 태풍이 지나간 밤이었어요. 바람이 정말 심하게 불었죠. 마트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영 씨였어요. 민호 씨, 죄송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집에서 전기가 나갔는데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풍 때문에 정전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소영 씨가 사는 곳은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원룸텔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깜깜했습니다. 여기에요. 소영 씨가 손전등을 흔들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많이 놀라셨네요. 괜찮습니다.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소영 씨 집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원룸인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중학생 아들 사진이 붙어 있더군요. 차단기를 확인해 보니 역시 내려가 있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순간 정전 때문인 것 같았어요. 이건 간단해요. 차단기만 올리면 됩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오자 소영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 있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다시 정전이 된 거였어요. 차단기가 또 내려갔습니다. 이상하네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손전등 불빛만으로는 작업이 어려웠어요. 촛불 있으세요? 네, 잠깐만요. 소영 씨가 촛불 몇 개를 가져와서 켜주었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에서 작업하니 분위기가 묘했어요. 민호 씨,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전기를 차단해 놨으니까요. 작업하면서 소영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촛불 불빛 때문에 더 친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들은 언제 집에 와요? 이번 주말에 올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주려고 했는데. 뭘 해주려고 하셨는데요? 김치찌개요.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딸도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좋아했거든요. 예전에는 자주 해줬는데 요즘엔. 민호 씨도 딸을 위해 요리 자주 하세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엔 잘 안 해요. 왜요? 요리 사셨잖아요. 소영 씨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요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요리할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나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소영 씨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걸려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낡은 배선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이 건물도 배선이 좀 오래된 것 같네요. 그래도 오늘은 정말 고마워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소영 씨가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혼자 살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막막하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딸이 없을 때 뭔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려움,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 민호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아내분은 언제? 2년 전에 죽었어요.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사실 아직도 많이 힘들었지만 소영 씨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싶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문 앞에서 인사할 때 소영 씨가 말했어요. 민호 씨, 혹시 괜찮으시면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혼자 있다 보니 답답할 때가 있어서. 물론이죠. 저도 그래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소영 씨와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영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 큰일 났어요. 사무실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고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당황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바로 대답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급하게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혹시 전기 문제일까봐 연락드렸어요. 저도 지금 바로 갈게요. 마트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소영 씨 사무실로 가는 길에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큰일 났나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소방관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더군요. 화재는 아니고 전기 합선으로 인한 연기 발생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소방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영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더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소방관들이 떠나고 나서 저희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간의 탄 냄새가 났지만 실제로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지난번에 수리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민호 씨 잘못이 아니라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런 거죠. 점검해보니 정말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30분 정도면 고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소영 씨가 계속 떨고 계시더군요. 아무래도 화재 신고를 받고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저도 마침 배가 고팠어요. 근처에 식당이라도 있나요? 여기 주변엔 별로 없어요. 편의점 도시락 정도밖에.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재료를 사다가 간단히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요? 혹시 가스레인지 있으세요? 네, 작은 거 하나 있어요. 왜요? 제가 간단히 뭔가 만들어 드릴게요. 소영 씨 얼굴에 놀라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요리 만들어 주신다고요? 간단한 거지만요. 근처 편의점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계란, 양파, 햄, 밥, 김치. 볶음밥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무실에 있는 작은 가스레인지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요리였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와, 정말 전문가시네요. 손놀림이 완전히 달라요. 소영 씨가 옆에서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파를 써는 칼질부터 계란을 푸는 것까지 모든 게 다르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15년 동안 했던 일이라서요. 15년이나요? 그럼 정말 유명한 곳에서 일하셨나 봐요. 그런 편이었죠. 김치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한 요리지만 나름 정성을 들여 만들었어요. 와, 냄새부터 다르네요. 소영 씨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편의점 재료로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요리를 맛있다고 해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들었던 말인데, 민호 씨, 정말 아깝네요. 이런 실력이 있으시면서 왜 요리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 질문에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혹시 아내분과 관련된 일인가요? 소영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요리를 가장 좋아했거든요. 아내가 없으니까 요리하는 의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실력을 묻어두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소영 씨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었어요. 딸은 아빠 요리 안 그리워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소영 씨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말로 제 요리를 다시 시작해 볼 때가 온 걸까요? 며칠 후 소영 씨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민호 씨,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잔 해요.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요. 소영 씨는 어떠세요? 사업은 잘 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좀 어려워요.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거래가 줄었거든요. 소영 씨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민호 씨, 지난번에 요리해 주신 거 정말 계속 생각나요. 혹시 예전에 어떤 식당에서 일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소영 씨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강남에 있는 라 메종이라는 프랑스 레스토랑이었어요. 헤드셰프를 했었죠. 라 메종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유명한 곳 아닌가요? 네, 그런 편이었어요. 와, 그럼 정말 대단한 요리사셨네요. 그런데 정말 왜 그만두셨어요?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투병 기간이 2년 정도였는데 그때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거든요. 아내가 사망한 후에는 다시 요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요리할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소영 씨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트 일하면서 전기 수리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이혼할 때 많이 힘들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소영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상하게 소영 씨와는 뭐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민호 씨, 혹시 다시 요리 일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저는 민호 씨 요리를 먹어봤는데 정말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딸에게서였어요. 아빠,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아빠가 만든 파스타 먹고 싶어.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도 제 요리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딸이 요리해달라고 하네요. 소영 씨가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요리해주세요. 딸을 위해서라도요. 그래야겠네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요리 도구들을 꺼내봤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칼들, 냄비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토마토 파스타 레시피가 적힌 노트도 찾았습니다. 아내 필체로 민호가 만든 파스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적혀있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소영 씨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말이 되어서 딸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이 많이 컸더군요. 아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학교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아빠 요리가 그리웠어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꼭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뭐 먹고 싶어? 토마토 파스타요. 엄마랑 같이 먹던 그거 말이에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딸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알겠어. 아빠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토마토를 볶고 마늘을 다지고 파스타를 삶는 과정 하나하나가 자연스러웠어요. 딸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리할 때 표정이 달라져요. 훨씬 밝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처럼 행복해 보여요. 딸의 말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리할 때 정말 행복했다는 것을요.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딸이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역시 아빠 요리가 최고예요. 오랜만에 딸의 밝은 웃음을 봤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요리를 했구나 싶었어요. 아빠, 다시 요리사 하면 안 돼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저는 아빠가 다시 요리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요리할 때가 가장 멋있거든요. 딸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이 요리를 정말 좋아하네요. 조언해 주셔서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에요. 민호 씨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영 씨는 정말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었어요. 몇 일 후 소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보러 갈 곳이 있어요. 어디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만나서 보니 소영 씨가 흥미진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 사무실 근처에 작은 상가 하나가 나왔어요. 임대료도 그리 비싸지 않고 위치도 좋아요. 그래서요? 혹시 거기서 작은 음식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민호 씨 요리 실력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딸도 아빠가 다시 요리하길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음식점 운영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본도 필요하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 일하면서 투자도 조금씩 해왔거든요. 소영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로 제 일을 생각해서 하는 제안인 것 같았어요. 일단 그 상가라도 보러 가요. 보기만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정말로 좋은 위치였어요.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 점심 손님들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위치는 정말 좋네요. 하지만 민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부동산 사업이 요즘 어려워서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와 함께 음식점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민호 씨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해 봤습니다. 아빠,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도전해 보세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빠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딸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영 씨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도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요리책들을 꺼내서 봤습니다. 새로운 메뉴들을 생각해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소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제 제안해주신 일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정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소영 씨가 파트너가 되어주셔야 해요. 소영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트너요? 네. 경영은 소영 씨가 맡고 저는 요리에만 전념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함께 음식점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저희의 파트너십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메뉴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일단 점심 위주로 하죠. 간단하면서도 품질 좋은 음식들로요. 파스타나 리조또 같은 건 어때요? 좋아요. 그리고 한식 퓨전 메뉴도 몇 개 넣어보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요리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상가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소영 씨가 부동산 전문가라서 계약 조건도 잘 협상해 주었어요. 보증금이 좀 부담되긴 하지만 할만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제가 투자할게요. 대신 수익이 나면 나눠 갖는 거죠. 소영 씨의 믿음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인테리어 계획도 세웠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분위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방 설비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 쓰던 장비들이 창고에 있어요. 그것들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요? 그럼 훨씬 수월하겠네요. 딸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정말 음식점을 하시는 거예요? 응, 소영 이모랑 함께 하기로 했어. 와, 대박이에요. 빨리 보고 싶어요. 딸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소영 씨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나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민호 씨, 혹시 무서우세요? 다시 시작하는 게요. 조금은 무서워요. 하지만 소영 씨가 있으니까 용기가 나요. 저도 그래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상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네요. 네, 드디어 시작이에요. 그때 소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저한테 새로운 꿈을 갖게 해줘서요. 부동산 일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소영 씨 덕분에 다시 요리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식당 이름은 뭐로 할까요? 함께라는 뜻의 단어면 어떨까요? 투게더 키친 어때요? 좋네요.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소영 씨와 함께라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투게더 키친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메뉴 개발부터 시작해서 재료 준비, 직원 교육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와 함께 하니까 어려운 일도 재미있게 해낼 수 있었어요. 민호 씨, 긴장되죠? 많이요. 정말 손님들이 올까요? 걱정 마세요. 민호 씨 요리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오픈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딸도 학교에서 특별히 허락받고 와줬어요. 아빠, 떨려요? 응, 많이. 하지만 행복해. 저도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기뻐요. 11시 30분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 분이었어요. 여기 새로 생긴 곳이네요. 뭐가 맛있어요? 토마토 크림 파스타 추천드려요. 첫 요리를 내보낼 때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위해 만드는 요리였거든요. 10분 후 그 손님이 다시 주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요리사님,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요리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소영 씨가 홀에서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민호 씨, 벌써 예약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내일 점심에 오겠다는 분들이 벌써 3팀이나 돼요. 첫날부터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문을 닫았을 때 저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성공이에요, 민호 씨. 정말 꿈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죠. 집에 돌아와서 딸과 통화했습니다. 아빠, 오늘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 손님들이 아빠 요리를 맛있다고 해주시더라. 저도 뿌듯해요. 아빠가 다시 꿈을 찾으셨잖아요. 응, 고마워. 우리 딸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빠 혼자 힘으로 해내신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투게더 키친은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민호 씨, 우리 정말 해냈네요. 소영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민호 씨 덕분이죠.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마친 후였습니다. 소영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제게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요. 그리고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서요. 소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호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당연하죠. 우리는 파트너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아내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투게더 키친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꿈이자 희망이었죠. 그리고 소영 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45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늦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거든요. 딸도 방학 때마다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소영 씨 아들도 가끔 와서 제 요리를 맛보며 맛있다고 해주었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투게더 키친에서 보내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소영 씨와 나누는 대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행복을 찾은 거죠. 앞으로도 소영 씨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행복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큰 꿈이자 목표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